북한이 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으로 여기는 것이 대북 전단과 확성기입니다. 먼저 대북 전단은 이렇게 긴 비닐풍선에 매달려 북한으로 날아가는데요. 기상 조건만 맞으면 평양을 넘어 300km까지 날아갑니다. 이번엔 대북 확성기를 살펴볼까요? 출력을 높이면 30km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도달하는데 이 개성 주민들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죠. 북한은 여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실제로 전단에 고사총을 쏜 일도 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요? 이 전단에 북한에서는 절대 금기인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조작된 우상화, 또 범죄, 비리 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신적 존재인 수령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더 이상 세습 독재는 어렵겠죠. 이 때문에 김정은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USB나 CD를 통해 남한 드라마를 본 주민들을 공개 총살하며 외부 문물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70년 가까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주체사상 또 성군사상으로 세뇌시켜 지금의 3대 세습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거꾸로 말하면 북한이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과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공감대 속에 영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대북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이르면 올 가을쯤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소식을 런던 본사에서 제작한 뒤 싱가포르에서 단파 라디오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으로 매일 12시간씩 북한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강화합니다. 기존의 라디오는 물론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DVD 플레이어까지 북한 사회에 퍼뜨릴 장비를 대폭 다변화하기로 한 겁니다.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군도 휴전선 일대에서 운영 중인 10여 개의 대북 확성기를 연말까지 2배 더 늘리기로 하는 등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 그걸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북한 주민과 직접 통화한 내용을 어제 처음 전해드렸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태영호 공사 등 핵심 계층 인사들의 탈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반면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이 전하는 최근의 북한 상황을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경 지역에 사는 이 북한 주민은 전화통화에서 영국 주재 태영호 공사의 망명을 처음 듣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태영호라는 그 대사 밑에 있는 공사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기준해 왔어요. 정보 유입이 비교적 많은 접경지대 주민들조차 태공사 망명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 통제가 심하다는 방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민은 김용진 내각부총리 처형이나 군 장성급 인사 등의 탈북 소식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에 대해서는 자발적 탈북임을 안다고 했습니다. 국경지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야채로 생각하는 거나 중요한 사람들은 그들의 믿으니까. 탈북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크게 강화돼 한 번만 적발돼도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하는 건 집에서 탈북하게 안 해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면 일반 좋았을 것 같은데 무기징역 같은 거가 나오네. 북한은 최근 주민들끼리 외부 소식을 공유하면 말 반동으로 규정해 단속하는 등 정보와 사상 통제 고삐를 더욱 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노트텔이라 불리는 DVD 플레이어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북한 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국무부가 철통 같은 북한의 정보 장벽을 허물기 위해 북한의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대량의 전자통신수단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과거 냉전시대 외부정보의 유입이 동구권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런던에서 김덕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체코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의 민주화는 당시 세계를 양분했던 한 축이 공산주의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린 배경에는 BBC 등 서방의 라디오 방송이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파 방해의 틈을 헤치고 동구권 국민들에게 서방의 정보와 문화를 전달했고 민주화의 열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And without this support, overcoming communism and struggling successfully communism would have been impossible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실제 1980년대 후반 폴란드 성인의 30% 이상이 영국의 BBC 라디오를 들었고 40% 이상이 미국의 소리방송 VOA를 청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ut we kept hope alive in Eastern Europe, in the socialist bloc in those years. We provided evidence that there was a world beyond. 특히 BBC는 해당 국가 언어로 직접 방송해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공산정권 몰락 이후에는 자체 민주 언론이 설립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32개의 언어로 전 세계에 방송을 하고 있는 BBC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방송을 올해 안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으로 여기는 것이 대북 전단과 확성기입니다. 먼저 대북 전단은 이렇게 긴 비닐풍선에 매달려 북한으로 날아가는데요. 기상 조건만 맞으면 평양을 넘어 300km까지 날아갑니다. 이번엔 대북 확성기를 살펴볼까요? 출력을 높이면 30km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도달하는데 이 개성 주민들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죠. 북한은 여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실제로 전단에 고사총을 쏜 일도 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요? 이 전단에 북한에서는 절대 금기인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조작된 우상화, 또 범죄, 비리 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신적 존재인 수령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더 이상 세습 독재는 어렵겠죠. 이 때문에 김정은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USB나 CD를 통해 남한 드라마를 본 주민들을 공개 총살하며 외부 문물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70년 가까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주체사상 또 성군사상으로 세뇌시켜 지금의 3대 세습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거꾸로 말하면 북한이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과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공감대 속에 영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대북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이르면 올 가을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소식을 런던 본사에서 제작한 뒤 싱가포르에서 단파 라디오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으로 매일 12시간씩 북한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강화합니다. 기존의 라디오는 물론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DVD 플레이어까지 북한 사회에 퍼뜨릴 장비를 대폭 다변화하기로 한 겁니다.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군도 휴전선 일대에서 운영 중인 10여 개의 대북 확성기를 연말까지 2배 더 늘리기로 하는 등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 그걸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북한 주민과 직접 통화한 내용을 어제 처음 전해드렸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태영호 공사 등 핵심 계층 인사들의 탈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반면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이 전하는 최근의 북한 상황을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경 지역에 사는 이 북한 주민은 전화통화에서 영국 주재 태영호 공사의 망명을 처음 듣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태영호라는 그 대사 밑에 있는 공사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기준해 왔어요. 정보 유입이 비교적 많은 접경지대 주민들조차 태공사 망명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 통제가 심하다는 방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민은 김용진 내각부총리 처형이나 군 장성급 인사 등의 탈북 소식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에 대해서는 자발적 탈북임을 안다고 했습니다. 국경지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약체로 생각 안 한다거나 중요한 사람들은 그대로 믿으니까. 탈북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크게 강화돼 한 번만 적발돼도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하는 건 부당을 치기당을 탈북하게 안 해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면 일반 조합사 같은데 무기징역 같은 거가 나오네. 북한은 최근 주민들끼리 외부 소식을 공유하면 말 반동으로 규정해 단속하는 등 정보와 사상 통제 고삐를 더욱 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예, 이번에는 북한 내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보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개성공단의 최근 모습을 어렵게 촬영했는데 가동 중단 7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원자재의 출근 버스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모습입니다. 폐쇄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외관상 손상된 흔적은 없습니다. 한 공장의 옥상에 무언가가 담긴 하얀 자루들이 보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를 통해 해당 업체를 찾아 확인해봤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원단이랍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전부터 항상 거기다 옥상에 놓고 사용을 했고 지금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대로네. 공단 폐쇄 전에 보관했던 원자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북한이 개성공단 자산의 청산을 선언한 뒤 원부자재나 완제품을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한 곳만 확인된 것이지만 다른 공장 자산도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퇴근 버스들도 관찰됐습니다. 두 구역에 나뉘어 있는 버스들을 어림잡아 세어보니 250대에서 310대 정도. 원래 사용됐던 출퇴근 버스가 291대니까 버스도 거의 그대로 보관돼 있는 셈입니다. 원부자재와 버스를 북한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이 하루라도 빨리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